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조금은 이제 차츰차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밤 기온도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어제는 명상센터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귀뚜라미가 들어왔더라고요. 벌써 이제 가을을 접어드는 것이 그대로 실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참 오늘 이번 올해는 참 여름이 무더니도 참 더웠었습니다. 모두 다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었는데 결국에는 또 가을로 접어드는 게 자연의 순리인 듯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의 주제를 정하기까지는 여러 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의 내용은 예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을 가지고 그 실상을 보고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언과 같습니다. 오랜 명상을 통해서 여러 번 점검하고 또 알게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사라진 한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글의 자음과 모음 중에서 아래와와 반치음과 꼭지 이음과 여린 히읗, 이것이 이 네 개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진 시기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 식민 시대에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세종께서 만드실 때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의미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영에서 히읗이 이루어지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영에서 히읗이 만들어지는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 한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을과 같은 겁니다. 이 을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알이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0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깥으로의 확장이 히읗의 의미이게 됩니다. 이 0에서 이루어진 경계, 이 경계를 초월하는 모습이 히읗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 히읗은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나 이렇게 된 것도 다 히읗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방향으로서 어떻게 보느냐 따라 가지고, 놓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히읗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각각의 위치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로서 이루어진 것을 모두 다 표기하지 않고 한 개만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영의 위로 향하는 것만 초월되는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 표기법으로서 위로의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히읗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국에는 이 0에서 히읗으로 되는 지금의 우리가 자음의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 중간 과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중간 과정이 이 모양이 이런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이 0에서 히읗이 이루어지는, 히읗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시작은 0에서 0이 반복되는 회전 운동에 의해서 결과를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히읗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중간 과정을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이 의미는 0의 의미와 히읗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 사라진 과정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한 사상이 한글에 다 들어가 있다. 훈민정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한글의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각각의 의미들을 각각의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이때까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순서도 있거니와 어쨌든 그 지금 쓰고 있는 자모들의 나열된 순서나 그것이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히읗에서 이형에서 히읗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과정과 그 이치와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세종대왕께서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 때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이루는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이 없이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상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살아 움직이듯이 그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상은 그 힘을 잃게 되면은 세상에서 죽은 사상, 죽은 생각의 어떤 모습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서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것과 에너지와 정보가 이런 것들이 밀집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은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사상이고, 이 세상의 새로운 사상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그 새로운 사상은 한글, 훈민정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또 우리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고자 했던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저 나열식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을 제가 전하고자 했는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형과 히읗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제에서 이 이형에서 히읗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그들은 인지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지했기 때문에 사라진 시기가 일제 식민시대에서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자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제의 영향을 받은 한글의 맞춤법 통일안 33년에 그 발표가 됐었는데, 이 시기에 한글의 맞춤법 통일안도 일제시대, 식민시대의 어떤 영향이었고, 그 뒤에 1953년도가 그렇게 해방되고 나서도 또 그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고차가 된 것이, 이 사라진 것을 그대로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진행돼 버렸던 겁니다. 왜?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형에서 히읗의 의미, 이형에서 이어지는 히읗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시대에서는 그들은 알았다고 보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던 겁니다. 소리글로 하자면은, 소리글을 처음 28자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더라면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28자 아니라 280자로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자로 만드는 것은 더 세밀하지만은, 더 세밀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쓰이는 빈도수라든가 또 다른 발음과 겹치거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삭제하고 28자를 만들어서 필요로 했었는데, 그 말이 점점 진행해 오면서 한글이 무시되면서, 훈민정음이 무시되면서 살아왔던 조선시대에서 과정도 있었지만은 일제시대에서 완전하게 사라져버렸던
자음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옷과 이 반치음, 시옷과 지엇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의 중간 반치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꼭 우리가 알고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지금을 안 쓰던 것, 사라진 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가지고 우리 거로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주어진 조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라진 것이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현실적,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밝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사라진 과정에서 이것이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말이지, 현재다 말이지. 그렇지만은 이것을 주어진 조건에서 극복해 가지고 히어스의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이 히어스의 의미는 빛이기도 하고, 이 속에서 우리 갖고 있는 빛나는 것이 바깥으로 팽창되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빛입니다. 이 빛이고 사랑이고 협동이고 힘이고, 히어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나 빛이나 협동이나 힘이나, 히어스에 들어가는 우리말을 살펴보면은 지금의 이 히어스의 의미를 충분하게 공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현실, 주어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런 과정을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악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조건을 극복하고 밝은 빛을 이루는 것은 통일 후에 남북이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한글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지금의 북한과 그것을 협동으로서 이루어져서 훨씬 이 세상에 밝은 시범캐서 밝은 빛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2형에서 히어스의 결과를 알게 되고, 또한 그때서야 비로소 이 과정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국어 정책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2형에서 히어스로 이루어지는 이 결과가, 이 사라진 것이 지금의 우리가 어려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이나 북한이 힘들게 살아온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난간도 닥치게 되고, 또 불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빛을 이루는 의미이기도 하다. 빛을 이루는 그 빛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빛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의 분단된 조건에서 둘이 합해가지고 아주 좋은 밝은 빛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아주 그들이 따르고 인정하고 하려는 그런 어떤 가치 인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거기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협동하는 수밖에 없는, 더 밝은 빛으로 이루려니까 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단 말이지. 근데 그 조건은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지,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 말이 사라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나간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서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세종의 사상이 고스란히 우리는 갖고, 이때까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문화, 우리말, 말의 문화,
어느 문화에서 그대로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 다른 어떠한 민족과도 다른 그런 우리는 속으로 갖고 있는 이 빛이 바깥으로 확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글은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사상으로서 담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당시에 음악이라든가 뭐 다른 그 복지라든가 또 과학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금 시대에서도 아주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이루고자 했던 그 세종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상을 그저 사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지금 훈민정음의 의미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훈민정음을 기억부터 또 모음의 아부터 해가지고 순서가 바뀐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각각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했던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사고의 가치다. 우리가 진행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상이었다. 사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새로운 사상은 이 세종께서 우리에게 만들 수 있었던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사상을 제기했던 것은 협동하여야 열리는 그 이치다. 협동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협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 시너지 이런 것들은 협동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한글의 훈민정음 속에 숨긴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부어로서 숨긴 이유는 이 세상의 빛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 아까 금방 사상으로 이 사상이 세상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죽은 생각과 같다. 세종의 죽은 생각이라고 밖에 치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으로서 이루는 것은 세상의 빛을 이루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점차 그 협동으로서 어떻게 열리는지 이 세상에서의 진짜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앞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통일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함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협동으로서 또 서로 알력도 가지고 분쟁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협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그때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세종의 사상과 사라진 한글의 자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좀 곰곰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